오늘 제네시스가 프랑스 폴리카르 서킷에서 제네시스의 신차 3종을 공개했습니다. GV60 마그마, 마그마 GT, G90 윙백. 와, 진짜 멋진 차들입니다. 특히 마그마 GT 보세요. 와, 디자인이 진짜 갖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 차들은 그냥 신차 혹은 컨셉트카에 불과한 차들이 아니라 실제로 양산돼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판매될 차들이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앞으로 제네시스의 미래 방향성을 보여주는 차들이라고 하는데, 이 차들이 어떤 차들인지 빠르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차 공개 행사를 프랑스의 폴리카르 서킷에서 진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폴리카르 서킷이 위치한 프랑스 남부의 르카스텔레 지역에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팀의 공식적인 본거지가 있습니다. GMR 워크숍이라고 하는데, 제네시스가 내년부터 르망 24시로 대표되는 WEC 내구 레이스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출전하는 하이퍼카 GMR 001 레이스카를 여기서 만드는 겁니다. 제네시스는 사실 지금은 엔진만 직접 개발하고 셰시는 프랑스의 오레카라는 지정된 메이커가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오레카의 본사 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레카랑 같이 여기서 레이스카를 만들고 여기 붙어있는 폴 리카르 서킷에서 바로 테스트 주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네시스 GMR 워크숍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차 공개 행사도 여기가 바로 제네시스 마그마가 태어나고 훈련하는 앞마당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폴 리카르 서킷에서 하게 된 거죠. 자, 먼저 제네시스가 공개한 첫 번째 신차 GV60 마그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와, 진짜 GV60을 가지고 최대한 공격적이고 못돼 보이게 만든 느낌입니다. 일단 조금 더 와이드한 팬더를 적용하면서 차체의 너비를 넓히고, 그러면서도 전고를 일반 모델 대비 20mm 더 낮춰서 비록 차가 크로스오버 형태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스포츠카스러운 자세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놨고요. 전면에서는 3홀 범퍼가 적용됐습니다. 마그마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3개의 구멍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공기 흐름이나 냉각 성능 강화의 역할은 거의 없겠지만 이런 사소한 요소가 또 차를 더 고성능 차처럼 보여지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스포츠카의 요소들도 적극 적용됐습니다. 루프라인하고 연결된 리어 윙 스포일러가 달려있어요. 실제로 차 뒷부분을 눌러주는 다운포스를 형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전면에는 카나드 윙도 달려있습니다. 이건 사실 앞바퀴 휠하우스 주변의 와류를 제어해주는 역할도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드레스업의 역할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일단 더 세 보이니까요. 에어브리더도 마찬가지 역할로 적용됐고요. 휠 같은 경우도 마그마 전용 21인치 휠, 타이어는 27535 사이즈. 와, 대단하죠. 일단 타이어 너비가 275mm니까 타이어가 바닥에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접지력이 좋아지고요. 편평비가 3호입니다. 타이어 폭의 35%니까 대략 96mm 정도 되겠죠. 이렇게 편평비가 낮아질수록 코너를 급격하게 돌아나가도 타이어가 찌그러지지 않고 버텨준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 GV60은 전기차잖아요. 공차 중량이 2.1톤이 넘는 차인데 편평비가 이렇게 낮아도 잘 버텨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미 아이오닉 5N에서 선행적으로 적용이 다 됐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까지는 일어나지 않겠지만요. 자, 이렇게 외관에서부터 다양한 요소들이 추가로 적용되면서 GV60 마그마를 확실히 일반 모델과 차별화시켜주고 있고요. 실내에서도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기판 디자인 진짜 스포츠카다운 그런 그래픽을 보여주고 있고, 시트나 내장재도 지금 고급 스웨이드 계열인 샤무드 소재를 사용해놨습니다. 샤무드는 우리나라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개발한 초극세사 인조가죽 이름이죠. 이름이 사냥가죽인 샤모아와 스웨이드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사냥가죽 느낌을 주는 소재다라는 뜻입니다. 표면에 아주 미세한 털이 서 있는 구조라서 GV60 같은 스포츠카에는 딱이죠. 마찰력이 있으니까 운전자의 몸이 막 쏠리지 않도록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탈리아에 알칸타라가 있다면 한국엔 샤무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제네시스가 항상 한국적인 느낌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GV60 마그마도 이런 부분에서 또 한국적인 느낌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샤무드 시트에 오렌지색 스티치, 시트벨트, 마그마 버튼 이런 걸 넣어서 마그마의 브랜드 컬러를 강조해주고 있고요. 시트도 세미버킷 시트인데 10웨이 전동 시트고요. 통풍, 열선,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다 갖춘 가장 최신의 시트라고 합니다. 실내 디자인도 일반 GV60과 최대한 다른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다 바꾼 것 같아요. GV60 마그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디자인보다 성능이겠죠. 일단은 전후륜에 모터를 하나씩 장착한 듀얼 모터 모델이고요. 최고 출력은 609마력, 부스트 모드 시 최대 650마력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이오닉 5N 6N과 같은 모터가 장착된 거죠. 그러면서 제로 100은 3.4초, 제로 200은 10.9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와, 진짜 빠르고 제네시스 역사상 가장 빠른 차가 됐는데, 알고 보면 아이오닉 5N과 같은 수준의 가속력입니다. 아이오닉 6N보다는 0.2초 더 느려요. 마그마는 제네시스고 현대보다 더 상위 브랜드니까 N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갖고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같은 플랫폼에 같은 모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성능적으로 차별화를 두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마그마 전용 드라이브 모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먼저 스프린트 모드, 모든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모드고요.
있고요. GT 모드도 있습니다. 고속주행 시의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모드고요. 운전자 취향에 맞춰서 ELSD나 서스펜션 등을 커스텀할 수 있는 마이 모드도 탑재되어 있어요. 부스트 모드도 있습니다. 최고 출력 650마력을 다 발휘하는 모드인데 최대 15초간 지속됩니다. 기존의 M 모델들에서 10초였던 걸 5초 더 늘려줬고요. 가상 변속 시스템 VGS 기능도 들어왔습니다. 내연기관 고성능 차처럼 변속 충격과 엔진 사운드를 가상으로 구현한 거고요. 변속 사운드를 들어보면 아이오닉 5, 6N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기존의 아이오닉 5N의 가상 사운드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좀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아니 가상 사운드를 4기통 엔진 사운드로 넣으면 어떡하냐 라면서 많은 리뷰어들이 아쉽다고 했었는데 GV60 마그마는 그래도 사운드의 뎁스가 더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650마력이면 8기통 엔진 출력인데 기왕 할 거 8기통 엔진의 그 넉넉한 중음역대의 소리를 새로 또 하나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GV60 마그마 내년 1월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순차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2월 10일부터 제네시스 수지에서 실차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때 전시장에 가셔서 차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가 공개한 두 번째 신차는 마그마 GT 컨셉트입니다. 와, 진짜 깜짝 공개죠. 아니 제네시스가 이런 차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그동안 제네시스가 투도어 쿠페나 컨버터블을 내놓을 계획이라는 거, 그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멋진 스포츠카를 준비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제네시스 마그마 GT는 실제로 양산이 확정된 차입니다. 오늘 제네시스 발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마그마 GT 컨셉트는 제네시스가 GT 레이싱 클래스 진출을 목표로 개발한 모델이기도 하다라고 했어요. GT 레이싱 클래스에 진출하겠다는 건 FIA가 규정하고 있는 GT3나 GT4 클래스에 출전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핵심 규정이 있습니다. 대량 생산되는 도로 주행용 스포츠카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죠. 그러니까 GT 클래스에 출전을 하려면 자동차회사는 베이스가 되는 양산차를 연간 일정 수량 이상으로 실제로 생산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해야 된다는 호몰로게이션 규정이 있습니다. FIA의 Appendix J 아티클 257A 이 부분을 보면 GT3 클래스 기준을 제조사는 연속된 24개월 이내에 해당 도로용 모델 로드카를 최소 20대 생산해야 합니다. 일반 도로 주행이 가능한 합법적인 인증, 번호판 장착 가능 인증을 받아야 하며 레이스카와 동일한 기본 구조, CC, 레이아웃 등을 공유해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GT3 클래스에 출전하는 차들을 보면 BMW M4, 포르쉐 911, 페라리 296, 포드 머스탱 이런 차들입니다. 실제로 우리 도로를 달리는 차들을 가지고 이걸 레이스카로 개조를 한 차들이죠. 그래서 오늘 공개한 제네시스 마그마 GT 컨셉트카도 지금은 비록 컨셉트카라는 이름을 갖고 나왔지만 이 차가 이후에 실제로 호몰로게이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양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2년 내에 20대만 양산을 하면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양산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양산이 되지는 않을 거고, 가격도 수억 원대, 한정판 제네시스의 느낌으로 나오게 되기는 할 텐데요. 그래도 우리나라 회사가 처음으로 이런 대배기량 가솔린 미드십 후륜구동 스포츠카를 만든다는 게 정말 멋지고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이 아닌가? 스피라가 있기는 하죠. 자, 디자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디자인 정말 멋집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엔진이 뒤에 있는 미드십 구조 특유의 실루엣입니다. 마그마 GT는 지금 운전석이 차체 중앙보다 살짝 앞쪽으로 이동해 있어요. 엔진을 뒤에 싣기 위한 공간 확보고요. 전형적인 슈퍼카의 비례입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로우 앤 와이드 자세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깔릴 듯이 낮은 전고, 양옆으로 딱 벌어진 팬더 볼륨, 시각적으로도 안정감이 있지만 동시에 이 차가 코너에서 절대 기우뚱거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면은 기본적으로 샤크 노즈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보디 끝부분이 상어코처럼 툭 튀어나와서 공기를 위아래로 가르는 형상이죠. 앞에서 공기 저항을 줄일 뿐 아니라 다운포스를 만들기도 하는 전형적인 레이싱카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제네시스의 두 줄 램프가 가장자리에서 시작해서 측면까지 길게 뻗어나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차를 더 넓어 보이게 만들 뿐 아니라 공기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디테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서 측면에서는 일단 도어가 위쪽과 바깥쪽으로 동시에 열리는 버터플라이 도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야, 컨셉트카인 걸 알면서도 너무 멋집니다. 이대로 좀 양산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닛이나 후방 엔진 커버가 열리는 것도 좀 보세요. 페라리 F40 같죠? 진짜 슈퍼카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차는 레이스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차잖아요. 레이스 상황에서 서스펜션이나 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째로 이 커버를 열어서 손쉽게 정비할 수 있도록 이런 보닛이나 엔진 커버를 적용해 놓은 건데, 물론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압도적으로 멋지니까. 제가 제네시스 마그마 GT의 오너라면 어디 뭐 카밋에 가서나
있냐 이럴 때 괜히 앞뒤 옆문짝을 다 열어놓고 내 차를 좀 봐라 이런 걸 하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자, 도어 뒤쪽에는 공기 구멍도 뚫려 있습니다. 미드십 엔진이니까 여기로 공기를 빨아들이도록 하는 거고요. 또 위에서 봤을 때는 운전석 뒤쪽이 좁아지는 물방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차체 뒤로 부드럽게 빠져나가서 와류를 줄이는 공기역학적인 설계도 적용된 걸 볼 수 있네요. 후면은 캄테일 디자인이 적용됐습니다. 꼬리 부분을 칼로 뚝 자른 듯한 단면 디자인을 해놓은 건데요.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죠. 공기 저항을 줄여서 최고 속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퍼 하단에는 핀이 달린 거대한 디퓨저가 보여요. 차체 밑으로 들어온 공기를 빠르게 밑으로 꺼내서 차를 바닥으로 당기는 다운포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두 줄 리어 램프가 적용돼서 이 차가 제네시스의 힘을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냥 밋밋한 평평한 두 줄이 아니라 두 줄에 굴곡을 줘서 기존 제네시스 두 줄 램프에 안정감 있는 느낌보다는 더 다이내믹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마그마 GT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제가 봤던 제네시스의 모든 차 중에는 컨셉트카를 포함해서 마그마 GT가 가장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네시스 특유의 과하지 않은 절제된 우아한 디자인에 레이싱 본능이 정말 적절하게 믹스된 느낌이에요. 너무 가찬인가 싶기도 한데 보통 요즘 슈퍼카들 디자인을 보면 나 화났어, 나 공격적이야 이렇게 소리치는 것 같은 뾰족하고 공격적인 디자인을 해놓잖아요. 그런데 마그마 GT는 마치 몸이 정말 좋은 운동선수가 정장을 입은 것처럼 우아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제네시스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현대차 그룹의 디자인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사실 제네시스의 루크 돈코블케 사장이 람보르기니를 오랫동안 책임졌던 디자이너였어요. 별명이 슈퍼카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스타일리시한 슈퍼카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은 디자이너고 마그마 GT도 최종적으로 멋지게 마무리해낸 것 같네요. 돈만 있으면 바로 한 대 사고 싶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여기에 엔진은 뭐가 들어갈지 아직 제네시스가 정식 공개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미국 모터 트렌드에서는 제네시스 GMR001 하이퍼카에 탑재될 엔진에서 파생된 터보차저 3.2L V8 엔진이 탑재됩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오, 정말요? 이 3.1L 트윈터보 V8 엔진은 원래 태생이 랠리 엔진입니다. 현대가 WRC에 나가면서 1.6L 터보 직렬 4기통 랠리 엔진을 개발했는데 이 4기통 엔진을 두 개를 붙여서 지금 GMR001 하이퍼카형 3.1L 트윈터보 V8 엔진을 만든 거예요. 물론 진짜 이 엔진을 두 개를 용접을 해서 붙였다는 건 아니고요. 엔진 개발에서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최적의 연소효를 내는 실린더 하나를 만드는 일인데 이걸 현대가 이미 WRC에서 어떻게 쥐어짜도 안 터지고 출력도 잘 나오는 황금 비율의 실린더 하나를 잘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그대로 쓰고 V자 형태로 8개를 배치하는 V8 엔진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뭐 밸브 스프링 강도나 캠샤프트의 프로파일 이런 것들도 뭐 거의 그대로 이식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이 엔진을 지금 마그마 GT에 장착을 한다는 건데 이건 레이싱용 엔진이라 그대로 장착할 수는 없습니다. 디튠을 좀 해야겠죠. 왜냐면 레이싱 엔진은 아무리 내구 레이스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수명이 레이스에 거의 딱 맞춰져 있습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나서는 엔진을 뜯어서 오버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반 도로에서 운영할 때 충분한 내구 성능이 나오게끔 RPM 레드라인을 낮추는 등의 디튠을 거쳐야 될 거고요. 또 레이스카는 촉매, 소음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시원하게 배기가스가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양산차는 얘기가 다르죠. 여기에 촉매나 가솔린 미립자 필터 같은 걸 달아서 유로7 같은 최신 규제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실제 레이스에 나가는 엔진에서 상당 부분 디튠이 된 엔진이 장착되겠지만 아니 그래도 르망 24시에 나가는 레이스카에 들어가는 그 엔진이 살짝만 바뀌어서 내 차에 탑재가 된다는 거, 그것도 제네시스가 최초로 나간 레이스에 들어간 그 엔진이 들어간다는 거, 와 이거는 진짜 의미가 남다르고 소장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제네시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소장하는 거죠.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지 지금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3.2L 트윈터보 8기통 엔진 8단 변속기가 합쳐진다고 하는데요. 이 차는 전기차 시대에도 엔진이 주는 감성과 고성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제네시스의 선언이고요. 브랜드 역사상 가장 가치가 높은 헤일로카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가 그랬던 것처럼 단순한 컨셉트카 쇼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그마 GT만큼은 진짜 양산형 슈퍼카와 레이싱카로 개발될 예정이니까 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출시는 2028년 정도가 될 거라고 하는데 3년 정도 남았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이 차 구매를 위한 적금을 좀 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제네시스는 마지막으로 G90 윙백 컨셉트를 내놨습니다. 이것도 깜짝 발표였죠. 우리나라 최고의 세단 G90을 가지고 허리를 길게 늘려서 짐칸을 만든 외건 형태고요. 지금까지 아우디 RS6 아반트나 BMW M5 투어링이나 포르쉐 파나메라 스포츠 투리스모 같은 그런 외건들이 있기는 했지만 G90만큼 큰 외건은 거의 처음이죠. 진짜 독창적인 외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윙백인데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윙백 체어의 편안함이라는 거죠. 고급 라운지에 있는 등받이
라운지가 높고 양옆에 날개가 달린 이 1인용 소파를 윙백 체어라고 하는데 2열 탑승객에게 외관의 넓은 공간감을 활용해서 윙백 체어에 앉은 듯한 안락함과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겠다라는 의미일 수 있고요. 둘째, 디자인적으로 날개, 윙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D필러 쪽 디자인이 마치 날개처럼 뒷유리를 감싸는 독특한 형태인데 윙백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의미를 따온 걸 수도 있겠네요. 지금 디자인을 보면 장기차 같은 투박한 외관은 아닙니다. 지붕 라인이 뒤로 갈수록 날렵하게 떨어지는 약간 보트테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어서 비율이 나름 괜찮고요. 얌전한 외관이 아니라 마그마의 터치가 들어가서 팬더가 빵빵하게 부풀어 있고 거대한 휠도 끼워져 있는 고성능 모델의 느낌이 납니다. 아니 이렇게 만들 줄 알면서 G70 시팅 브레이크는 왜 그렇게 만들었대?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제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 공략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경쟁 브랜드들에는 없는 플래그십 외관을 내놓음으로써 차별화를 하겠다라는 전략일까요? 일단은 이건 아직 컨셉트에 불과하지만요. G90 윙백도 제네시스만의 새로운 상상력의 결과물로 느껴집니다. 오늘 프랑스 폴리카르 서킷에서 날아온 제네시스의 신차 소식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제네시스가 이제 드디어 그냥 껍데기만 비싼 차라는 껍질을 깨고서 고성능이라는 진짜 무대로 겁없이 뛰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포르쉐 같은 브랜드들이 수십 년, 길게는 100년 넘게 쌓아올린 그 헤리티지라는 거대한 벽을 제네시스는 불과 출범 10년 만에 마그마라는 이름으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GV60 마그마로 전기차의 고성능을 보여주고 G90 윙백으로 럭셔리의 영역 을 확장하고 그리고 마침내 마그마 GT로 슈퍼카의 영역까지 넘보는 이 모습. 과연 제네시스의 이 뜨거운 마그마가 유럽의 명차들이 지배하고 있는 전 세계의 서킷과 도로를 진짜로 녹여버릴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세 대의 차 중에 어떤 차가 가장 가슴을 뛰게 했는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의견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차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